예, 2022년 11월 10일 음력으로는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환공우주학술은 233번째 강의로서 포살사상과 4차 산업혁명 특집 5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제국은 어떻게 통치했으며 무제국은 어떤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제국은 바로 순다 대륙을 말하고요. 제임스 채치워드가 말하는 이 더 로스트 컨티넌트 사라진 무제국은 바로 순다 대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무대륙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에도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무대륙의 비밀 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st Continent of Mu by 제임스 채치워드가 썼던 책이죠. 그래서 이 무 대륙에는 문명이 5만 년 이상 이전에 존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머리를 가진 뱀은 12개의 머리를 가진 뱀은 칸 왕조에 앞서서 마야 제국을 다스렸던 12개의 마야 왕조를 나타내며 연합 제국은 1만 8천 년에 걸쳐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무제국의 1만 8천 년에 걸쳐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야 왕조는 약 3만 4천 년 전에 제국을 다스렸다. 3만 4천 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만 4천 년, 이게 이제 마야고요. 마야. 그 다음에 아까 1만 8천 년, 1만 8천 년, 이게 이제 칸 제국이라는 것이죠. 마야 제국, 칸 제국. 그러면 이게 벌써 약 한 5만 2천 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한국사 문명을 74,141년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2만 4천 년 전부터 뭐냐면 이거 천주환희 시대라고 잡고 있으니까, 그 전에 남방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이게 5만 2천 년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과정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채치워드 이야기와 우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왕조의 마야 제국을 1만 8천 년 동안 다스렸다는 사실은, 1만 8천 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중국의 치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록에서도 1만 8천 년 전에 12왕조인 또 아틀란티스의 현인들이 다스렸다는 기간을 1만 3,9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이 아틀란티스의 초대 국왕은 2만 5,400년에 즉위하였고, 마야 제국의 초대 국왕은 3만 4천 년 전에 즉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집트의 칸은 마야 언어의 키위에 유래된 언어인데, 쿠이의 나라 신들의 모국, 즉 인류의 모국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우, 쿠, 아이,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태양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 문화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태양인 것입니다. 북방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북두칠성인 것입니다. 북극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명의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토템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방 문화의 대표적인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 문화에 있어서 약 74,141년 동안에 2만 5천 년 정도를 빼면 약 5만 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런 나라들이 3만 4천 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1만 8천 년을 다스리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 정의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무의 정의는 우리가 메다에서 나오는데 The Lost Continent of 무의 이 처치워드의 설명은 정신문화는 성대한 토템 유물에 의거하며 이 토템의 무 사상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으로 쓰면 우리 동이족 전통 문화와 일치하게 되었다. 당연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서해 대평원으로 와서 황해 뻘반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수만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동이족이 되고 동쪽에서 문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무 제국의 동이족의 목이라는 것을 강성환 박사님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제가 그게 이 책이 어디 있을 텐데요. 여기 있네.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이게 우리 강산 박사님이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더 로스트 컨티넨트 무의 책을 받아가지고 그 바탕에서 다시 사라진 무대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이 무 문화를 이어 온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우리가 흑표 문화라는 것이죠. 흑표 문화. 흑표 문화도 바로, 그리고 이 흑표 문화는 바로 빙하기를 거치면서 최대의 빙하기인 1만 7천 년 전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마고성에 정착하였고, 마고성에서 다시 언어가 조합되고 언어가 재정립 되면서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산스크리트의 이 말이 동서운이 뿌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산 박사님의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흑표 문화를 좀 설명을 하면, 흑표기 발견된 몽고 지역은 고대 구려, 꾸루, 그 다음에 판찰라스라고 하는 강역인데, 이 꾸루는 파밀고원을 둘러싸고 있는 남북 오말리 동서 이말리 강역을 말하고, 이 꾸루는 구리, 구려, 고구려, 고리 등과 같이 말이고, 동이족은 자기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을 구려 땅이라고 하였다 이죠. 그래서 흑표 장식은 단군 조선 문화가 아니라 마고성 문화와 무들에게 문화와 수메르 계통의 문명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조선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 바로 C형 유전자가 D형 유전자의 남방 문화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D형 유전자가 있고 C형 유전자가 있는데, D형 유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았던 젊은 토기를 이용했던 우리 중심 최초 중심 남방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족이라면 그 이후에 시형 유전자인 여진 주신 조선이라는 중심이 되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을 제가 황금문 학술원에서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딕셔너리 페이지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유전 행질로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진 무제국 순다 대륙에서는 어떤 정치 사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또 설명을 해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태고의 문화를 고찰해 보면 이 토템 사상이 무제국의 정치, 문화, 심성, 철학, 삼신 사상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템상은 미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미신이라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나오고 있는, 서양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믿기에 그 사람들은 망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망념에 빠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신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템 사상은 궁극적으로 조상 숭배라든지 부족 숭배라든지, 첫 번째 조상 숭배, 두 번째 부족 숭배, 세 번째 조국의 역사, 황국사 역사죠. 그 다음에 관습은 바로 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인본주의, 인본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동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생명의 소중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인본주의, 즉 요즘 현대말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성의 근간은 윤리관이 열 번째 뭐냐면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의 태고 사이에 있는 철학과 사상에 엄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주의깊게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황금문 학술원에서 새로 연구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사라진 무제국 순다 대륙에서 나타나는 문양이 8개 비살이 있고요. 또 입이 열리면 화산 폭발로 인한 불길과 그 다음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들이 있고요. 문양에는 원속에는 3개 줄이 있고 밖에 기둥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토템 사상은 고대 사라진 무제국에 있어서 토템상이 조성된 목적은 인간의 사회를 저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래서 이것이 유명한 토템 사상을 조성한 목적은 바로 인간 사회를 저와 질서로서 유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복의 근간, 인간 심성에 근거했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나 미신을 숭배하면 미혹에 빠지게 되어서 즉 인간에게는 고뇌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정통 사상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미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통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삼신 사상이 나오고 삼신 오제 사상으로 발전되게 되고, 삼신 오제 사상은 다시 음양 오행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음양 오행 사상은 다시 우리 오방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 사상인 천지인 사상과 음양 오행 사상과 사망 오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무대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 박재상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도지를 썼던 박재상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도지에서는 어떤 말을 썼느냐면은 인간이 미혹에 빠지면 고뇌와 불행을 초래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미혹에 빠지면 고뇌와 불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라진 무제국 전 남방문화권에서 토템상을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의 한국의 전통 토템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템 사상이 가지고는 인간 사이를 조화와 질서로서 가지게 되고 예술, 무예, 윤리 항목, 행복의 근원이 되고 인간 자연의 본연의 사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남방 문화권에 있어서의 토템 사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보살 사상과 관계가 돼 있고 이 보살 사상이 바로 나중에 서구 유럽으로 가서 이것이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적 이성 비판으로 발전하게 돼 갔다. 고로 그것이 지금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기본 헌법을 만들면서 오늘의 뭐냐면 조직과 조직과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기본 헌법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뭐냐면은 사회민주주의 뿌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4차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 사상에서 4차 산업까지 줄기차게 어떤 형태로서 뭐냐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남방 문화권에 있어서의 사라진 무제국 순다대륙에 있어서의 토템 사상이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고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를 조화와 질서로서 예술, 무예, 윤리, 도덕, 행복에 근거하고 인간이 본연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수구에서 말하고 있는 실존주의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보살 사상에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줄기차게 철학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연구하는데 나머지 인생 60년을 그렇게 제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오늘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한국무학술원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